33페이지 3인국 봅니다.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이 몸이 생길 때 님을 쫓아 생겼으니 이 몸이 생겼어요. 태어날 때 님을 쫓아서 태어났으니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한생의 연분이며 한생의 인연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하늘이 모를 일이겠는가 하늘이 안다 모른다 안다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요. 님과 나의 인연이 하늘조차 알고 있는 그런 인연이다 라는 얘기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나도 젊었고 님도 날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이 마음과 이 사랑, 견주다라는 말은 현대에서도 사용하죠. 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과 이 사랑, 비교할 때 전혀 없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대단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평생에 원하요대 한대 여자 하였더니 평생에 원하는 것은 한 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예요. 함께 여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내고자 하였더니 평생에 원하는 것은 함께 지내고자 하였더니 늙기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는고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고 님과 내가 서로 사랑을 해서 평생 함께하고자 하였는데 벌써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늙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제 와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고 엊그제 님을 뵈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랐더니 광한전 궁궐 이름인데요. 이거 옥황상제가 산다는 궁궐이에요. 옥황상제가 궁궐이 뭐 집이 한 채는 아니겠지? 여러 종류의 누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보면 광한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님을 뭘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옥황상제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님은 옥황상제고 님 옆에서 님을 모시는 나는 화자는 선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님과 이별해서 내가 어떻게 인간 세상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적강화소라 그래요. 화소는 그냥 하나하나의 이야기거리예요. 근데 적강 모티브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선세계 옥황상제와 함께 살다가 무슨 죄를 짓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걸 적강화소라고 하고요. 사실 이거는 고전 시가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대부분은 고전 산문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영웅소설에서 영웅이 알고 봤더니 뭐야 전생에 하늘아래 신선이었어. 신선이었는데 잠깐 무슨 잘못을 해서 인간 세상에 추방되어서 내려와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웅적인 일을 착 하고는 나중에 어떻게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이 패턴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전부 다 적강화소입니다. 이 적강화소가 특이하게도 어디에도 드러나 있는 거야? 고전 시가에서도 드러나 있네요. 엊그제까지 님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랐었는데 그더대 어찌하여 하기의 날에 오니 그 사이 어찌하여 하게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 머리 얽히언 지 3년이라 올적의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라 님과 이별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대요. 연집은 있나마는 누를 위하여 고이할고 연집은이 있지만은 누굴 위해서 곱게 할까? 왜? 님도 없는데 단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연지분이라는 소재는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소재입니다.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곱게 할까?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요 지나니 눈물이라.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 표현상의 특징 뭡니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대요. 관념의 구체화입니다. 시름이라는 건 우리가 감각할 수 없죠.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감각할 수 없는데 첩첩이 쌓여있대. 무슨 책이라든가 물건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념의 구체화. 짓느니 한숨이요 지나니 눈물이라. 떨어지느니 눈물이라. 대구법 사용되고 있네요. 짓느니 한숨이요 지나니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고야.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물 흐르듯 직유법 사용되고 있네요.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염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꽂혀오니. 염랑,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꽂혀오니. 가는 듯 다시 오니. 봄, 여름, 겨울, 가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알자. 듣고 보고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 시간만 자꾸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듣고 보고 느끼는 일이 참 많기도 많아요.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과 슬픔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본사로 넘어가요. 본사 부분 되게 중요해요. 본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각 계절을 나타내는, 계절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 다시 한번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동풍이 문득 불어. 동풍,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죠. 동풍,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짐작하게 합니다. 동풍이 문득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따뜻한 그런 봄바람이 문득 불어서 쌓인 눈을 다 녹여내고 있어요.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근 매화 두세 가지 피어세라.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스일고. 가뜩이나 냉담한데 뭐 추운데 쌀쌀한데 암향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일까? 꽃이 아직 추운 눈이 아직 남아있는 그 추위 속에 핀 것도 참 대단한데 피기만 한 게 아니라 뭐야? 좋은 향기까지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네요. 암향은 무스일까? 이 부분에서 후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추운데 그윽한 향기까지 무슨 일일까? 황혼의 달이조차 벼맡에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황혼의 달이 쫓아떠서 이제 저녁이 돼서 밤에 달이 쫓아떠서 벽의 맡에 베개 맡에 베갯머리에 비추니. 황혼의 달이 쫓아떠서 베갯머리에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 달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 님인가 아닌가 하면서 님을 떠올리고 있어요. 해, 달, 별처럼 우리가 위에 우러러 볼 수 있고 밝게 빛나는 것들은 전부 다 뭘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밝은 달, 저 높이 있는 밝은 달을 보니까 님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아,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죠. 저 창밖에 있는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죠. 매화를 님에게 보내고 싶대요. 왜? 매화가 님에게 내가 보내고 싶은 나의 뭘 상징할까?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매화는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을 하고요. 하필이면 매화이기 때문에 매화, 매낭국죽, 사군자 중에 하나죠. 님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지조, 절개까지 의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매화는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 지조, 절개 이런 걸 의미해요.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단 여기 싫고. 님이 너가 누구야? 너가 누구야? 매화. 님이 매화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매화를 보고 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법 확인 가능하네요. 꽃지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겠네요.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나위, 비단 장막 아니에요. 비단 장막이 적막하고 수막, 수놓은 장막이 비어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부용, 연꽃입니다. 연꽃을 수놓은 장막을 걷어놓고. 공작,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이 부분에서 나는 지금 어구풀이를 다 했거든요. 너네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나위라고 했을 때 비단 장막이야. 비단 장막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해석할 때 구구절절히 안 하고 그냥 나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수막, 수놓은 장막이에요. 여인의 방에는 커튼이라든가 이런 장막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그 장막 안이 적막하고 비어있다라고 하면서 님이 없는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텅 빈 방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장막 안이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 안도 텅 비어있다. 연꽃을 수놓은 장막을 걷어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 시름한데, 하다 많다는 뜻이죠. 가뜩이나 시름은 많은데,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기돛던고, 날은 어찌 길던고. 왜? 여름이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님도 없어서 외로운데, 할 것도 없는데 날이 너무 길어서 지루해.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합니다.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선 풀쳐내어. 원앙금 비단을 베어놓고 잘라놓고, 비단을 잘라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비단을 잘라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금자해 견화해서 금자로 마름질해서, 금자로 마름질해서, 금자로 재단해서 님의 옷 지어내니. 뭐 하고 있습니까? 옷 만들고 있어요. 직접 옷을 만들어요. 옷은 화자의 정성이에요.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 직접 손수 만드니까. 원앙금 베어놓고 오색실 풀어내어 금자로 마름질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져할시고. 수품, 솜씨는커녕, 솜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솜씨도 갖추었고 제도도 가져할시고. 제도, 격식도 갖추었구나. 솜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격식까지 갖추었구나.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신분이 있었던 사회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딱 그 신분에 맞는 격식을 갖추어서 입어야 되거든. 그것까지 내가 잘 맞추어서 만들어냈구나. 산호수 지게 위해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후도 머울시고. 산호수, 산호로 만든, 산호, 그 바다에 있는 보석이죠.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배곡으로 만든 함 속에 담았어. 뭘? 내가 만든, 정성껏 만든 그 옷을 담아서 누구에게 보내? 님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 곳 바라보니.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 곳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다.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 말리길을 뉘라서 찾아갈고. 천리 말리길을, 님과 나 사이 거리감이죠. 천리 말리길을 누가 찾아갈까?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누가 심부름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대체 너무 먼 곳이라 누가 찾아갈까?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니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그 함을 열어서 뭘 보고? 옷을 보고 나인가 반겨주실까? 얘들아, 봄에 화자가 님에게 뭐 보냈어? 매화 보냈습니다. 매화는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지조, 절개를 상징한다고 했죠. 여름에 화자가 뭐 보내? 옷 보내죠. 옷은 직접 만들었죠.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을과 겨울도 계속 화자가 님에게 뭔가를 보내고 있거든. 이 소재 서답형으로 정말 많이 출제되니까 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을 됐어요.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낼제. 하룻밤만에 서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내려있네. 하룻밤 서리김에, 서리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예요.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며 지나갈 때. 여다 가다죠. 기러기 울며 갈 때.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염 거듭 말이. 위로, 누가 귀에 혼자 올라가. 누가 귀에 혼자 올라가 수정염 거드니. 수정염은 수정으로 만든 발이에요. 약간 커튼처럼 되어 있는 거. 수정염을 거드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달과 별을 보고 님이신가 하고 반기고 있죠. 왜? 이것 또한 우러러 볼 수 있는 거. 해, 달, 별, 우러러 보는 반짝이는 것들, 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러러 본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위계가 있는 관계잖아. 이걸 수직적 관계라고 합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도 위, 아래니까 뭐야? 수직적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임금을 상징하는 이유는 임금과 신하와의 수직적 관계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청광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청광, 그 밝은 빛을, 깨끗한 빛을 쥐어내어, 손으로 딱 이렇게 뭉쳐가지고 쥐어내어서 봉황루에 붙이고자. 봉황루, 옥황상제가 갖고 있는 궁궐 중에 하나예요. 누각이에요. 옥황상제가 있는 누각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있겠어?
임금 있는 곳을 나타내겠죠. 청광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누 위에 걸어두고 누각 위에 어떤 누각? 봉황루 그 누각 위에 걸어두고 뭘? 청광을 내가 보낼 테니까 그걸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 점락같이 맹그소서 심산궁곡 깊은 산속 깊은 골짜기 깊은 산속 궁벽한 골짜기까지 점낮 한낮이에요. 대낮처럼 대낮같이 만드소서. 여기 이 가을 부분 있잖아요. 가을 부분이 출제가 정말 많이 되고요. 가을 부분이 수능 출제됐었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수능에 출제됐을 때 이 가을과 관련된 해석에서 오답이 정말 많았어요, 얘들아. 요거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시고요. 여기에서 뭘 보내? 가을에는?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옷, 가을에는 뭘 보내요? 청광을 붙이죠. 청광을 보냅니다. 청광을 보내는데 이 앞에 있던 것들은 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뭐 정성이라든가 지조절개를 의미했어요. 청광 또한 님에 대한 사랑은 기본으로 갑니다. 님을 좋아하니까 보내주는 거죠. 청광은 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전까지는 그냥 주고 마는 거잖아. 그럼 나라고 알아주실까? 응,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보내면 어떻게 해달래? 그걸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 달래. 임금 보고. 뭐 해달라는 거야? 온 세상을 밝게 비춰달라는 얘기는? 정치를 잘 해달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선정.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금에게 이 청광을 보내줄 테니까 임금께서 이 청광으로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선정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청광은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선정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청광은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선정에 대한 소망이 같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계절과는 달리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가을 부분입니다. 봄, 여름은 그냥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보낼 수 있는 꽃 보내고 옷 보내고 하는 거잖아. 그냥 선물 이미지라면 여기 가을에 보내는 청광은 선정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해석을 여기까지 했고요. 뒷부분은 우선은 현대어로만 쭉 읽어주고 어구풀이는 다음 시간에 해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내용만. 하늘과 땅이 생기가 막혀서 백설이 한 비칠 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는 새조차 그쳐있다. 소상감 남쪽 지방도 추움이 이러한데 옥루 고쳐야 더욱 말해 무엇하겠느냐.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서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초가집 처마에 비춘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붉은 치마를 차려입고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대서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꼿꼿이 앉아 등불 걸어놓은 곁에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비스듬히 앉아있으니 이부자리도 차갑기도 차갑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문득 생각하지 말고 이 시름을 잊고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고 뼈에까지 끼쳐 있으니 편작이 열이 온다고 한들 이 병을 어찌하겠느냐.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나비가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향을 옮기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으려 하노라.